2022년 9월 11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어제가 추석이고 오늘은 일요일 추석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뒷산에 한번 이렇게 슬슬 산책을 나와 봤습니다. 이 산을 좋아하신 분들이 내 주위에 많이 계셨는데, 어르신들이죠. 정말 이 산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상당히 요 지역은 나무가 좀 울창합니다. 견문이 적어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보다 더 뭐 울창창한 곳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뭐 여건상 이렇게 멀리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 산을 이렇게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다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별세하시고 이 나무의 수명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한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평균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 주위에 많으신 분들, 이 산을 참 좋아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하고 하는 장면이 눈에 훤한데 다 돌아가시고, 저도 이 산을 이렇게 오늘은 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 10년, 20년, 한 30년 뒤면은 97세인데 그때도 이렇게 다닐 수 있을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병이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생기는가 본데, 정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치매기는 67세 이하에도 치매 걸린 사람들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 건강에는 별 그런 건 없는데, 글쎄요, 내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생각이 그냥 늘 이렇게 인간의 영혼 문제,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이때까지. 아래 비가 좀 왔는데 그래도 계곡의 물은 좀 적네요. 왼쪽으로 0.9km 내원정사, 밑으로 0.4km 석탐 약수터, 200m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이 되고 그렇네요. 전에 여기 앉아서 한번 내가 아이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 9월 달인가 한번 여기에서 앉아서 방송을 내가 말한 유튜브 촬영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마침 여기에 벤치를 딱 이렇게 갖다 놓았네. 산에 오면은 항상 그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도 막 그냥 와가지고 목이 마르네요. 오늘 아침에 뭐 유튜브를 뭐 좀 이것저것 보다가 지금 연휴니까 연휴 3일째죠.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영화 배우 그 신영균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1928년생이니까 8, 7, 6, 5, 원래 이제 99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의 동영상은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동영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고 정말 이분의 그 어떤 살아온 내역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았어요. 유튜브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분이 살아오신 그 내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는데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아우 시원해. 아우. 우리나라 이제 영화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뭐 참 진짜 그 5천만 원도 이렇게 내기가 힘드는데 5억도 아니고 500억을 이렇게 하여튼 뭐 국내 영화계에 이렇게 헌성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많은 그 연예인들, 영화 배우나 뭐 가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사생활이 물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그 남자는 그 여자들이 그 유혹이 많고 또 여자들은 또 그 거머리 같은 그 뭐야 그 거미 같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덤벼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망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비해서 이분은 보니까 아주 그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신윤규님 영화 배우님께서. 그리고 담배도 일절 피우지도 않았고 또 제주도에 그 영화 박물관인가 뭐 그것도 만드셔가지고 여하튼 그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대 치대 출신자들이 많더라고요. 박암이라고 옛날 영화 배우 있어요. 그분도 서울대 치대고 그리고 또 기록윤이라고 그 패티킴의 전 남편이 있어요. 그분도 서울대 치대 출신이고 이제 이분도 서울대 치대 출신인데 자랑스러운 이제 서울대 출신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자랑스러운 사람한테 이제 주는 상이 있는가 봐요. 그런 상도 받고,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명 깊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 성경책 그 한 권을 이제 관 속에 이제 넣어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서 33살 때 이제 과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삼남매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북한 사람인데 이남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 삼남매를 어렵게 이제 키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참 그리고 신영균 그 영화 배우님께서 이렇게 이제 반듯한 길을 살아오게 된 그 이면에는 자기 어머님의 이제 그분은 또 모태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나가셨고, 또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산에, 뭐 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에 올라가서도 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빼딱한 그런 길을 이제 갈 수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지.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1928년생이시니까 일제 시대를 이제 보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이제 그 일제 시대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저 국민학교 시절 때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5학년이면 몇 살 되나? 12살, 13살? 그때부터 내 꿈은 배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가 되고 싶었던 꿈이 많았던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너를 딴따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도망 다니고, 어머니께서 때리니까 도망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해도 자기가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꺾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간을 이제 연극하는데 따라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엄청 힘들었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는 우리 국내 영화 배우는 없었고 영화관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8.15 해방 전에도 우리나라에 영화관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연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화, 주로 이제 사무라이 영화, 이제 칼 쓰는 거, 그런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자기도 이제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칼 쓰는 그런 연습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배우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가 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반대가 심했고, 그래도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한 2년간을 이제 연극하는데 따라다녔는데, 그때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표현이 할 수가 없잖아요. 6.25 전이니까 엄청 힘들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럭
트럭도 아주 그 당시 트럭은 아주 옛날 트럭인데 그 트럭에다가 영화 연극을 하는데 필요한 그 도구를 일단 싣고 다 싣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탄단 말이에요. 타는데 그 위에 타는 거지. 그런데 겨울인데 그 위에 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춥겠느냐고. 일반 차 안에 가도 히트 안 들면 겨울이면 추운데 그냥 그 위에 그냥 그 바깥 바람을 이제 쐬고 가면은 얼마나 춥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이제 그 차가 엎어져 버리니까 차가 가다가 엎어지고 고장 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가면은 그 자기는 이제 총각이니까 혼자 타지만은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애들도 데리고 타고 어른들도 타고 막 이렇게 부부하고 가족들이 타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데다가 타고 가다가 이제 차가 전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고.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이제 치대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쭉 치과대학에 쭉 다녔는가 봐요. 다니고 뭐 국가고시도 한 번은 이제 그 의사고시죠. 의사 그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이제 의사가 되니까 그 국가고시 한 번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연극 활동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그 연극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연극을 그리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치과 그리고 이제 4년간 저게 군 복무를 하고 군의관으로서 4년간을 또 복무를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동남 치과라고 이제 그게 개업을 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당시에 경기 여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 치료하러 왔다 그러더라고. 그 치과 생활을 하면서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또 연극 하는데 한번 또 자기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이제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화 제작자 감독자들이 이제 그 연극 하는데 와서 보고 저 사람 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과를 찾아와 가지고 영화 배우 할 생각이 없느냐 이제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화를 이제 시작했다 그래요. 시작하니까 자기 부인은 펄쩍 뛰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이 말이지 치과 의사가 되는 거 보고 내가 시집을 왔지 딴 따라 하려고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시집을 안 왔다 이래가지고 반대가 엄청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꺾지 못하고 첫 번째 작품이 이제 1960년에 이제 가브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자기 부인이 그 이름도 알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이제 우리 남편이 정말 이거 탤런트 배우로서의 이제 소질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이렇게 열정이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부라고 하는 그 작품을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절대로 이제 좀 미남 배우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이 이제 좀 물러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이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영화계에 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제 항상 그 신영균님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보는 거죠. 보가지고 전부 다 내조를 이렇게
엄청 이제 혼가 항상 자기 남편한테 그 모든 것이 가 있으니까 그냥 처음 다 내조를 이제 이렇게 엄청 잘했는가 보더라고. 촬영하게 되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어떤 촬영을 하는데 겨울인데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것을 서로 아니까 그럼 물에 빠지면은 찬물에 겨울인데 찬물에 그 물에 빠지면 얼마나 춥겠느냐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제 한 것이 비닐을 이제 이렇게 비닐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입고 바깥에 이제 일반 옷을 입고 나가면은 빠지더라도 비닐이 이제 물이 비닐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안 괜찮겠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더 추웠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고 자기 부인도 뭐 하여튼 많이 이제 내조를 하고 뭐 위험한 걸 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렇게 벌었죠.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에 있는 그 집을 보니까 와 뭐 굉장하대요. 그냥 뭐 완전히 무슨 별장 같은데 나무도 뭐 엄청 많고 그것을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무슨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영균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제 계시는 걸 보고 내가 참 많이 배우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참 그 연예인들이 보면은 정말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참 험난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진흙밭에 피어난 연꽃처럼 이렇게 그런 삶을 이제 사셨다.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런 분도 내 말은 언제나 이제 허경영 총재 이름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도 참 허경영 총재 이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아직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는 오지명 씨가 좀 알고 오지명 씨는 그 신영균 씨에 비하면은 아주 약하죠. 오지명 씨도 이제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영화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지만은 신영균 씨나 뭐 최무룡, 김진규, 뭐 남궁은, 신성일 씨 비하면은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한참 발달할 때가 50년대 말부터 이제 그 휴전되고 1953년 7월 달에 이제 휴전되고 난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안정을 좀 찾고 전쟁이 끝나니까 안정을 찾고 그 뒤로부터 영화가 이제 이렇게 영화 산업이 이제 발전하다가 196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아무래도 영화 산업이 발전하니까 영화 배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자기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영화 산업이 한참 발전하는 그 운때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발탁이 돼서 큰 성공을 이루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우리 영화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영화 배우라든지 이 영화 제작자, 감독들은 그때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느 곳을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기 이제 빨간 마우라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나도 그 기억이 나요. 빨간 마우라를 막 보고 싶어서 그때가 내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고 내가 9살 때인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는 하늘에 사나이. 빨간 마우라.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진짜 그 영화가 그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 내 어릴 때 9살 때 그 기억이 나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할 때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말 실탄을 쏘았다 그러네요. 그 실탄을 정말 이렇게 저기 그 비행기 안에 이제 그 자기는 타고 있고 진짜 실탄을 쏘는데 1급 명사수가 이제 실탄을 쏘았다 그러더라고. 거기 짬막 자칫되면 진짜 죽는 수가 있잖아요. 진짜 죽는데 실탄을 쏴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장면을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목숨을 걸고 그 영화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대요. 정말 그 보통 사람 마음 가지고서는 못하잖아요. 진짜 송을 쳐가지고 쏘는데 잘못하면 진짜 뭐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뭐 머리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도 영화 촬영에 임했다는 거. 이야, 지금 뭐 내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실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영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영화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초창기는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힘들고, 자기 그 어머니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로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딴따라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때리고 그랬다고. 내가 저게,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그 권혜경이 또 워낙 그 노래를 하고 싶고 이래서 가수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 이제 아버님께서 절대 못한다 이렇게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반대가 엄청 심했고 우리 그 남진 선생님도 자기 아버지께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네가 그 풍각쟁이가 무슨 말이냐, 풍각쟁이.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할 게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격세지감이지만은 당시에 뭐든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내 말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한테로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만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건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신영균 선생님께서 그만큼 그 영화를 하고 싶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듯이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어떤 뜻을 품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에 나이로 이제 14살, 15살 요때에
이제 내 이야기는 내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또 장소를 바꿔서 여기 앉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내 친구를 만나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그래 읽다 보니까 결국 교회도 같이 나가게 되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매불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에 이제 이렇게 매듭몰신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식 용어로서 그거를 생사를 초월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저게 뭐야 신영균 씨가 영화를 할 때 실탄을 쏘아가지고 말이지 죽더라도 자기를 영화를 한다 뭐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거지만은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요. 벗어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생기게 된 그 과정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뭐 더 이상 그게 매달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저절로 또 알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20살 때지. 그때는 내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종교 통일, 전 세계 종교 통일 그런 쪽으로 내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20살 때. 그러한 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만 61세 정도 됐었을 때에 내가 이제 내 해갑이 1956년생이니까 2016년에 그때도 병신생이고 1956년도 병신생이고 그리고 이제 1956년부터 2016년까지가 딱 60년간인데 이제 그때 2016년 딱 60 지나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직접 만났지. 직접 만나고 이제 그분과 노선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우리 내 친구들, 뭐 내 직장 동료들, 내 집안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안, 직장 동료, 뭐 내가 하고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아온다고요. 한순간에 돌아와요. 한순간에 다 딸려오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중에도 말한 그 신영균 씨 같은 사람도 신영균 영화 배우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뭐 앞으로 뭐 더 오래 사시게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아련하러 오겠죠. 신인님으로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날이 이제 곧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찰스 국왕 말이에요. 지금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서거하고 찰스 황태자가 이제 국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그 대충 알고 있기로는 어린애들로부터 피를 축출해 가지고 아드레노코론이라는 그런 어떤 물질을 회춘을 위해서 어린애들을 희생한 그 일에 참가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동들이 많은 아동들이 이제 실종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애들을 놀래게 해 가지고 놀랄 때 이제 그 아데레노코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그 물질을 이렇게 자기 몸에 이제 이렇게 뭐 투여를 한다고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 세력들을 지금 현재 그 가만 놔둘 건가? 그건 아니거든. 거기 이제 힐러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말이야. 힐러리. 찰스 황태자도 그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언젠간 탄로나도 난다고. 거의 다 지금 이제 탄로나기 그 이제 공포되기 일부 직전인데 그게 언제쯤 될 건가 이 좀 궁금해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원 선거는 435명에서 그거는 많은 숫자가 지금 공화당이 될 거라고. 공화당이 되고 또 상원 의원에서도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여기 이번에 한 3명 정도 뽑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원 의원은 3년마다 임기가 6년인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33%씩 바꿔서 하니까 한꺼번에 하원 의원처럼 435명을 한꺼번에 하원 의원을 하고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이것을 3등분 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뽑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화당에서 압승을 하게 돼가지고 바이든의 그 재상이 그건 이미 다 드러났다고. 헌터 바이든의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어떻게 했는가는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다루지를 안 하는데 그걸 정식으로 이제 미 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게 돼 있었다고. 그래 되면은 바이든이 탄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한동훈이라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하는데, 이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좀 있으면 이제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버리면은, 뭐 법무부 장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할배라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격변하게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이재명 씨가 보니까 자기 그 고향이 안동, 봉화 안동 거기 가가지고 뭐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능력으로 봐서는 허경영 그 총재님에 비하면은 1억 분지 1도 안 돼요. 1무분지 1이다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1억 하면은 공이 8개잖아. 8개 분지 1이 아니고 공이 88개. 억조경 해자랑 구간 정제 그 방하라 불무 하면 공이 88개가 된다고. 1무분지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국내 황제로 올라서게 되면은 혹 이제 뭐 황제 밑에 뭐 그때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될지 황제 제도를 헌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니까 새로 제정해야 되니까 황제 제도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정치 스타일대로 나가면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좀 뭐 행정부의 장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말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살자도 속출하고 힘들게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면 또 곤란하잖아요. 지금 인구수는 자꾸 줄어들고 애를 안 놓고 결혼했다 그래도 애도 못 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애를 놓을 수가 없다고. 특히 한국 교육제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 어? 두 사람이 맞벌이를 힘들게 해가지고 애들 자녀 교육비 밑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키워도 애 같은 애들이 안 논다고. 사람 같은 애를 못 만든단 말이야, 여기. 이런 놈의 썩은 빠진 그 교육제도를 이대로 놔두가 되겠느냐고. 모피아도 있지만은 교육에 대한 그 썩어 빠진 놈들의 그런 세력들도 있다고. 이걸 꼭 고쳐야지. 딱 수능 시험은 폐지하고 말이야.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을 본인이 원하는 6년간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교육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얼마나 짧고 간단 명료하지만 교육혁명을 잘 표시해놨느냐고. 빨리 성취가 돼야만이. 애를 놓고 싶어도 이런 교육제도 밑에서 어느 놈이 애를 놓겠느냐고. 속히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그 예측대로 금년 안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도 안 되겠네 생각이 들어요. 물러나가지고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도 좀 잡수시다가 이제 그래 이야기합니다만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가 번 재산이 있잖아. 재산이 있다고. 재산을 보면은 이것이 내가 정말 정당하게 벌어서 생긴 재산인지 안 그러면은 딴 사람의 그 피와 눈물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받은 재산인지 잘 판단을 해라고. 그 양심이 죽어 있으면은 양심을 살려요. 썩은 양심 같아서는 양심을 살리라고. 완전하게 새카만 양심이면은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헐헐 하이타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말이야. 세제를 넣어가지고 양심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라고.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딴 사람의 피 눈물로서 이루어진 거다. 쉽게 말해서 누구 말대로 주가를 조작해서 번 돈이다. 이러면은 그런 돈, 또 타인의 죽음, 피눈물 나는 돈, 이것으로 생긴 돈 같으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라고. 그리고 3D 업종을 찾아가요. 3D 업종을 찾아가가지고 청소도 아주 좋은 거야. 신성한 직업이라고. 미국 재벌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청소라고. 청소를 하든지 기타 노동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는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살면 돼요. 거기 자기가 앞으로 미래가 잘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양심이 이제 회복되다 보면은, 깨끗한 양심이 되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도 보고 참 바른 인간이 되기를 축원한다고요.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여정사가 거짓말을 다시 내려갈까? 참 이제 저게 삼삼 공약을 또 이제 사살 이제 또 외워보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또 다 외워보는데 오늘은 그 14번째도 외우고 그랬어요. 금융혁명인데, 예. 뭐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다가 또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렸다가 좀 그렇게 계속되는데 14번째가 금융혁명이죠. 그래서 그 금융실명제를 이제 폐지해가지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하 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이제 조성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14번에 금융혁명이고 13번은 이제 뉴딜 혁명이에요. 그래서 실업자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이제 농업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제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100세까지 한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것이 13번째 뉴딜 혁명이고 12번째 이제 사법혁명은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서 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제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11번은 이제 교육혁명이고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가정에 이제 중등가정의 시험은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10번째는 이제 신불혁명이고.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또 하나씩 배워가지고 삼삼공약을 이제 살살 그 습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신영균님께서도 지금 당장 허경영 총재님께서 온 인류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도 모태 신앙으로서 신영균 님이 이제 이렇게 담배도 안 피우게 하고 이제 바람도 안 피우게끔 이렇게 바른 길로 걷게 한 그런 간절하게 이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한 참 훌륭하신 어머님 밑에서 반듯한 길을 걸으셨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제 초국할 만한 기독교의 문제를 모두 이제 이렇게 참 말하기가 그렇네. 니체가 말하는 참다운 올바른
기독교에는 전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든 거예요. 일단 막 그런 분들도 신인님을 이제 바로 알아보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딴 따라 소리 듣고 풍각쟁이 소리 듣고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고 이랬는데,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강남의 땅이라든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는 그 주변의 땅값이 뭐 50년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 그 가격이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그게 저거 누구야? 저게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한전부지 그 땅을 살 때 거기 3조 원인가 이제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한 9조 원 됐다든가 그 말이 있어요. 한 2배, 3배로 올랐어요. 3조 원이 6조인가 9조 됐어요. 2배 아니면 3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땅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6조 아니면 9조라고. 3조 원 샀는데 2배 아니면 3배로 올랐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뭐 60년대 초반 같으면 돈 많은 했는가 모르겠네. 그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했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값어치가 똥값이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것이 다이아몬드 값이 된단 말이야 좀 있으면은. 근데 거기 지금 변희재 씨 말로 정말 그 올 안에 태블릿 그 조작한 사람들, 한동훈이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켜버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빨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죠. 모든 것은 순리로 돼야 되니까 또 운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절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옛날에 그 연산군이 말이지 한창 급발 날릴 때는 여봐라 어명이다 그러면은 뭐 진짜 산천초목도 들들 떨고 말이지. 연산군 그 한마디 말에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귀양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약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연산군이 그 운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 가지고 딱 이래 되니까 여봐라 하는 게 어디 있노.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연산군이 들들들들 떨고 말이야. 참 그 옆에 수종드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 나이 많은 그 할머니 뭐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있었고 그런 하여튼 그렇다고. 운빨이 다 되면은 운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운이 딱 다 되면은 아무런 힘을 못 쓴다고. 그렇듯이 이제 운이 언제쯤 오느냐, 언제쯤 어떤 사람은 언제 운이 가고 언제쯤 오느냐 알 수는 없지만은 바라올 건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랍니다. 관광차 몰고 와봐. 맞아, 그걸 버스 뭐 비계시겠는데. 야, 어디까지 오는지 알아. 자, 오늘 올 가을 기대가 되네요. 거기 딱 6년 전에 2016년 그때가 박근혜 탄핵될 때 그때인데 6년 전처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뭐 최근에 총재님 어제 들어보니까 미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데. 참네. 별별 사람이 다 나와요. 미행을 하고 말이지. 또 뭐 내 총재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 뭐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정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 터널만 나가고 나면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렇게 한다는 거 참 진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틀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그분은 막 허경영 총재님을 안 찾아왔으면 나을 뻔했는데.